네, 바로 그분입니다. 촉법 평론가로 낙인 찍힌 자 정민철 커뮤니케이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촉법 최고위원 후보 정민철입니다. 오늘 촉법으로 바꾸시죠. 예. 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주는 바람에 예. 무난하게 지도부에 들어갈 거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예. 제가 열심히 해야겠죠. 예. 예. 뭐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게 또 정치판이고 또 민주당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다른 정당에 비해서 예. 두드러진 곳이 바로 민주당이죠. 네. 자, 앞서서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봤습니다마는 배재구 학생들이 오늘 저 광주 1구와 예. 망월동에 가서 사죄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지금 과연 사과만으로 이게 그 덮어질 문제인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네. 있고요. 우리 정민철 커뮤니케이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사과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명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게 이제 지금 주로 나오는 반응들 중에서 특히 이제 청소년 세대들이 네.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처벌이나 징계까지 받을 일인가? 라고 생각하는 반응들이 청소년 세대 안에 있다고요. 오히려 네. 지금 기성세대가 청소년 세대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지금까지 좋았던 겁니다. 어. 그렇게 일배적 표현이라든지 혹은 누군가에게 혐오 발언을 하고 예. 또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훈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 배재고가 제대로 징계를 받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제대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경종을 울린다. 예, 근데 이제 오늘 합동 참배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지금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도 밝혔는데 네. 저 아무리 생각해도 광주제일고 학생들의 이 너무 마음에 걸려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제 기사를 통해서 좀 물이 탔던데요. 처음에 이 합동 참배가 어떻게 기획됐냐? 네. 정근식 서울교육감과 김대중 광주전남 교육감의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처음에 보도된 바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예. 정말 광주제일고 학생들이 피해자로서 사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사과를 받는 건지 혹은 교육감과 교육감 사이의 그런 정치적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래 사과를 거부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광주제일고 교장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받고 또 심지어는 왜 합동 참배를 하나요? 저는 여기 부분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갔거든요. 배재고 학생들이 참배하려고 하면 참배해야겠죠. 근데 네. 광주제일고 학생들이 과연 거기 참배를 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그들의 그 피해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가? 아하. 오히려 이게 그냥 교육감 두 명이 양쪽에 서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화해식 사진을 찍음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 이벤트가 아니냐 이런 부분 지금 충분히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용서는 피해자의 몫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민주진보 지정이 가져왔던 그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자만 빼고 모든 어른이 바빠요. 배재구에 있는 학부모들은 지금 뭐 왜 징계하냐 뭐 시위하고 있죠. 또 대표적으로 극우 진영의 대표적인 인사분이 거기 학부모이신가 봐요. 예. 가서 시위를 하는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피해자를 정말 위로하는 그림과 피해자를 동원하는 그림은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세팅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 한 끗 차이에 서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인지해야 되고 뭐 제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취소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진보 진영 특히 기성세대 분들이 이 청소년들 사이에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그냥 훈계의 영역 그리고 화해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요. 뭐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배재고 학생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지 또 광주제1고 학생들이 그 사과를 받을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거의 논의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요. 일방적으로 이벤트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예. 광주제일고 교장 선생님 한 번 거절했어요. 지금 아닌 것 같다. 예, 지금 근데 아닌 불과 것 며칠 만에 예. 갑자기 교육감 두 명이 나서서니 이렇게 합동 참배가 기획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며칠 사이에 광주제일고 학생들의 마음이 조금은 준비가 된 게 아닐 거잖아요. 누가 봐도 교육감과 교육감 사이에 있는 압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심지어 두 분 다 민주진보 진영 교육감으로 후보로 선출된 분들이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진보 진영의 교육계가 정말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고 또 교육을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 이 말씀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가해자 피해자가 이 사태의 그 수습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정민철 커뮤니케이터가 보시기에 올바른 해법은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일단은 참배가 필요하다면 잘못한 배제고 학생들과 뭐 배제고에 관련된 어른분들이 먼저 다녀오셨어야 됐고 그런 진정성을 통해서 광주제일고 학생들이 이제 준비됐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의 진정성이 보인다. 그럼 그 다음에 뭔가의 절차를 논의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합동 참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시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참배잖아요. 네. 그러한 과정에서 참배가 먼저 나왔다. 예. 심지어는 그 배제고 학생들과 광주제일고 학생들의 어느 소통도 있지 않은 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징계를 앞두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배제고 학생들 그리고 배제고에 있는 학부모들의 좀 심각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런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해식 의원님이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이해식 서울 의원님, 송파. 네, 예. 이해식 의원님이 강동이죠. 예. 제 이제 배제고를 비판한 글을 공유하시면서 배제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셨는데 네. 관련해서 학부모들에게 민원이 좀 들어온다라는 그런 많은 이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 부담감이 온다. 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태들을 봤을 때 네. 또다시 대한민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병폐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학부모, 특히 강성 학부모들이 등장해서 교육계를 거의 휘두르 잡고 뭐 교육계가 자체적으로 노력한다든지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뭐 심지어는 이 친구들이 더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위 이젠 체벌이 안 되지만 네. 뭐 심적 체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적당한 체벌이 있어야 학생들이 바르게 자라나는 과정들도 있을 텐데 지금은 뭐 학생 인권 보호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다가 지금은 아예 학생들이 뭐 촉법소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아니면 심지어 요즘 중고등학생분들 그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했을 때 네. 그 교사분들이 이제 혼내요. 그러면 선생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하시네요. 전교조세요? 뭐 좌파세요? 이런 말을 대놓고 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분명히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괴물을 기르고 있다는 그 공통된 의식이 있는 것인데 또다시 이 배제고 사태를 돌아봤을 때도 기성세대 특히 일부 교육 전문가들의 과도한 좀 이런 좀 화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다시 우리 사회가 병폐를 마주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의 이런 해법은 도리어 5.18에 대한 왜곡된 시각, 혐오 어린 그런 그들의 그런 망동들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염려를 좀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해법은 아니다라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분은 바로 정민철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21도 한라사님이 5만 원 보내시면서 정민철님은 민주당의 미래입니다. 정민철 흥해라 이런 감사합니다. 말씀 해주셨습니다.